자, HLB 얘기를 좀 해볼까요? HLB가 이게 주말에 나온 얘기거든요. 주말에 HLB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그 ENG 예전에 그 해양 선박 산업을 했었어요. HLB가. 그죠? 근데 ENG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주말에 뉴스가 떴고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제 그 HLB가 선박 사업도 하고 이제 바이오 사업 조그맣게 했었는데 선박 사업 물적 분할하고 리보세라닙을 제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항상 알려드렸듯이 리보세라님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죠. 전혀 변함이 없어요. 중국에서 어차피 1차 처리자 승인도 받았고 정말 안 좋다면 치료 승인 안 나겠죠. FDA 얘기도 있고 NDA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잖아요. 이렇게 지금 680p 막 650p를 찍게 되면 모든 나쁜 뉴스, 나쁜 얘기가 다 나와요. 막 우리나라 주식시장 없어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찍게 되면 꼭 삼성전자 회사 망할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믿고 더 사요. 여기서. 제가 5만 원부터 6만까지 사시라고 그랬죠. HLB도 당연히 리보세라님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죠. 삼성전자도 당연히 8만 원 하던 게 5만 원 갔어요. HLB 떨어진 거랑 얘 떨어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얘는 삼성전자고 얘는 HLB죠. 회사는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샀으면 처음부터 이 회사를 믿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쭉 떨어졌어. 여기서 두 번째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회사를 믿고 샀는데 나중에 떨어져 못 믿을 거면 애초에 사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하지 마야지. 왜 사가지고 떨어져 고생을 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저 8만 원 갔다 5만 원 떨어지면 자신 있게 사죠. 자신 있죠.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HLB도 본인이 믿었다면 제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가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어제 하루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매일 해드렸어요. 어떤 분이 똑같은 얘기 맨날 한다고 지겨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항상 알려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뭐가 나빠? 항상 뭐가 나쁜 거냐면 주식을 높게 산 나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죠?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AP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P성이 나쁘냐? 아니에요. 위성 관련주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할 거예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너무 날아가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 걸렸죠. 쭉 밀리고 다시 돌아나가죠. 그런데 AP성을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예요. 이런 데 사시라고. 어디 갔냐? 월봉 최고점을 갔습니다. 뚝 떨어졌죠. 물론 여기도 가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샀을 때 물렸어. 야, 이만큼 떨어졌어. 이래놓고 AP성을 욕하죠. 야, AP성 다 거짓말인가 봐. 야, AP성 위성뭐 엉망인가 봐. 우리가 사는 자리는 여기야 되는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과연 옳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못 사냐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기도 하지만 많은 나쁜 뉴스가 나오게 돼요. AP성 꼭 망할 것 같아. 여기를 가게 되면 온갖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와요. AP성이 전 세계 최고의 이성주가 될 것 같아. 나중에 어떻게 되냐?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겠죠. 삼성전자 팔고 만에 누군가가 차익 실현한 것처럼 그분들이 외국인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쭉 바닥이 왔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는 거예요. 주식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끌어올려줘야지만이 수익이 나거든요. 다시 결론적으로 HLB로 다시 와서 HLB를 나중에 리보세라립이 변화가 없는 한 잘 나가서 NDA도 잘하고 FDA도 잘해가지고 나중에 7만원, 8만원 가가지고 물렸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리보세라립 거짓말인가 봐. 리보세라립 FDA 뭐가 안 되는 거. 야, 이게 다 뭐야 이게. 어디서 샀는데? 나 8만원에 샀어. 너 왜 거기서 샀냐? 너 2, 3만원일 땐 뭐 했어? 아니 이때는 누가 HLB가 안 좋다고 그래서. 왜 산 거야 도대체 여기서.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회사들은 그냥 갈 길 잘 가고 있어요. 물론 나쁜 회사들이거나 이제 적대적 M&A를 통해서 그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나쁜 일부 나쁜 경영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영인들은 자기들의 회사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경영진이니까.
물론 HLB가 얼마든지 25,000원을 깨고 이런 데도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중바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다중바닥. 어떤 주식이든지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으로 결정이 돼요. 매수가 매도보다 크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매수보다 매도가 크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죠. 근데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생길 때가 있어요. 팔아도 누가 사네? 자꾸?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경성이 되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요게 HLB는 26,000원부터 27,000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 저점 찍을 때가 바로 제가 굳이 사시려면 이런 데 사셔라.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뭔 얘기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HLB 주가가 어디 갈지를 몰라요. 이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라니까요.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9만 원이긴 한데, 이런 거죠. 전저점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목표가가 20개선이 될 거라고 했죠. 어제 상한가가 딱 20개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봐야 돼요. 나중에 HLB를 8, 9만 원에 물려서 이제 와서 떨어졌을 때 리보세라님 욕을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벌써 3배가 뛰었잖아. 나중에. 그죠? 그래 놓고 누군가가 넌 3만 원일 때 뭐 했냐? 아 근데 누군가가 뭐 리보세라님 뭐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너는 뉴스를 믿었구나. 난 자리를 믿었는데.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리를.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걱정을 하는 거냐?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드시는 분들. 주식은 여유자금 가지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유자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와 운명을 같이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적당한 비중을 HLB, 리보세라를 믿고 투자해 놨다면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쭉 가겠죠 뭐. 그래 놓고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뉴스로 모든 사람들이 HLB를 좋아할 때 팔면 돼요. 나는 3만 원에 샀으니 야 지금 엄청 좋다 너 해.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3만 원, 4만 원대 산 외국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는 9만 원, 10만 전자 간다고 난리가 났을 때 다 팔아 넘겼죠. 주식은 수급액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HLB만 그린 게 아니에요. HLB만 그린 게 아니에요. 데이터 솔루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택배가 드론 택배가 되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소를 알려면 이걸 데이터라고 하죠. 자료예요. 이러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이 빅데이터 업체들이에요. 여기에 대장이 데이터 솔루션이야. 자, 이제 월봉에서 전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그런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뜨면 뭐예요? 그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뉴스가 뜨면 뭐예요? 야, 이제 빅데이터 시장이 왔대. 드론 택배가 시작되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대. 야, 데이터 소유 대장이래.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뭐 했어 도대체? 여기서 사라고 할 때. 제가 데이터 솔루션 얘기한 지가 여기에요. 여기서 뭐 했냐고. 여기서는 안 사요. 꼭 여기서 사죠. 야, 빅데이터 시장이 왔대. 야, 지금 사야 된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여기도 뚫고 날아가고 막 사상 최고가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과연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옳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HLB의 리버세라를 믿고 샀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초에 못 믿을 거면 처음부터 사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죠. 그죠? 근데 또 팔기는 싫죠.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리보세라립을 믿으면 다중바닥권에 있죠. 기술적으로 봐도 26,700원대만 안 깨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어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딱 60개선에 멈췄어요. 원래 이 친구는 60개선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어제 잘하면 상한가를 가겠구나 했더니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장전 시간에 상한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멤버님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제가 8시 30분에 멤버님들하고 실방을 같이 진행을 꼭 하거든요. 장전에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HLB가 시간의 상한가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 물론 시간의 상한가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꼭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갔어요. 자, 60개선을 뚫어주게 되면 두 번째 목표가 어디게 되냐면 45,500원이 돼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빵 때리게 되면 결국 41,000원이나 45,500원쯤에서 맞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조정권에서 충분히 또 사시면 돼요. 바이님 너무 오랜만이시네요. 엘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식이 월봉 바닥이나 바닥권에서 탈출해주기 위해선 반드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물량을 싹 잡아먹었죠. 이 거래량은 누가 터뜨렸을까요? 누가? 바로 공매도예요. 굉장히 빨리 쇼커버링 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공매도의 원린 잘 아시죠? 이런 데서 떨어진다고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너무 좋은 이슈가 떴네. 빨리 안 갚으면 손실이 나거나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빨리 들어온 거예요. 빨리 갚아버린 거야. 우리는 이걸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죠? 쇼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빨리 상한가를 간 거예요. 어제 쇼커버링이 제대로 들어오더라고요. HLB의 특히 공매도가 그동안 굉장히 셌다는 거죠. 거의 뭐 30%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30%, 얼마든 24%. 얘네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36, 4%. 얘네들이 다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참고 자료예요. 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전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 한 번 뛰면 대단할 거라고 그랬죠. L생도 마찬가지로 전혀 깨지 않아야 될 60개선 안 깨고 있었고, 지금 L생이 H보다 더 좋은 건 20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12,000원대 웨이트를 하지 않으면 되고, 다시 만약에 만원대 초반에 오게 되면 중요한 매타임이 되겠죠. 나중에 18,000원, 2만원 가가지고 이제 와서 리보세라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와서 HLB 생명과학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여기서 못 사요, 두려워서. 너무 많은 뉴스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때부터 주식 공부를 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편하게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다시 주식 공부를 해. 근데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야, 리보스나입 다시 찾아봐봐. 야, 리보스나입 성공한 거 맞아? 분명히 성공했다는데 그 주가는 왜 저렇게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리보스 제가 얼마 알려드렸죠. 아무 이상 없어요. 정말로 이상이 있을 것 같았으면 이게 캐치가 돼요. 근데 진짜 이상이 없잖아, 그죠? 데뷔 두는 거죠, 뭐. 갈 길 잘 가죠. 당연히 HLB가 한번 뛰게 되면 L생이라든가 LG가 잘 뛰게 되죠. LG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냥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오맣게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급주선인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잘 뛸 수 있죠. LT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LT도. LT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밀려줬으면 좋았는데 또 안 오더라고요, 얘는. 만원대 초반부터 14,000원이 박스권이고 월봉 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LT는 쭉 믿고 기다리면 여기도 가고 가요. 나중에 2만원, 23,000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시간이 있어야죠.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이해하셨죠?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못할 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단타 단계 하시면 되는데 단타 단계로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없다. 물론 그 단타 단계 잘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또 그 좀 손에 꼽히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는데 저도 그분들을 따라하고 싶지만 제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도 없고 제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도 느려서 불가능해요. 그냥 침착하게 사놓고 믿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HLB 글로벌은 완벽하게 추세가 우하향이었었는데 드디어 5개월선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죠. 물론 돌파해주고 안착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공간이 제가 꾸준히 매수해만 공간이었고 지금 20선 뚫어주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이 화요일이죠. 뭐 이대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틀을 쉬었다 땡땡이를 그리거나 옆으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생각보다 강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잘 올라가겠죠. 이러한 거래량은 월봉에서 높을 때 터졌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와서 바닥에서 터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터졌죠. 그러니까 HB 글로벌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로터스가 월봉에서 보면 20개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격이 4,660원인데 뚫어졌어요. 주봉에서가 중요한데 중기 추세 턴이 필요해요. 자, 회복해주고 있죠.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주식은 전쟁터 같기 때문에 계획 영역이죠. 대응 영역이에요.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봐 샀어야지. 당연하지 그랬어. 이거 10배 갑니다. 이게 말이 돼 지금?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주식은 대응 영역이에요. 신라젠인데 아직 추세 못 돌려놨죠 지금 얘. 조금 반등은 해주는데 아직은 돌려놓지 못했어요. 5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대기예요. 여기에 저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박셀바이오도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한데 중바닥권에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는 5개월 선이 올려놨다는 얘기인 거죠. 35,890. 못 올려놨네요. 죄송합니다. 못 올려놨네요.
오두선 위에도 못 올려놨고 대기죠. 기다려요.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일단 기다렸다가 굳이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거래량이 터진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이 좀 좋았던 건 다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HLB 그룹주가 뛰면서 많은 제약주들에게 훈풍을 갖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섹터 중에서 어떤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몇 개가 있으면 그 섹터에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게 되는데 HLB에 대한 훈풍이 역시나 이렇게 다른 제약주에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의외로 NC트론이 안 올라갔어요. 그죠? NC트론이 원래 그 HB하고 친해요. 아직 5개선 이에 있죠.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신신제약인데 역시나 신신제약도 5개선 이에 잘 있죠. 잘 있어서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고. 명문제약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따 5개선 깨면 안 돼요. 주식은 언제 싸요? 언제 싸요? 특히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뛸 확률은 상당히 커요. 자,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월봉일자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데서 주식을 사지 않는 한, 우왕할 때 주식을 사지 않는 한 재무가 튼튼한 제약주들은 다시 뛰어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위치가 굉장히 낮죠. 맞아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도 엄연히 5개월 선 위에 잘 있습니다. 그죠? 일봉에서 어제 빵 때렸죠. 어제 몇 프로 갔다 왔냐면 11% 갔다 왔어요. 거래량이 또 터졌죠. 동구바이오 제약. 앞으로 그냥 23개월 또 매수해요.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한 이렇게 흐름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HLB 얘기했듯이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어디예요? 왼쪽 산 초반이죠.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어요. 그죠? 이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은. 제일 재밌는 형제들이 이제 프레스 형제들인데 아직도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죠. 5선 위에 있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대량 거래가 잘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죠. 월봉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3,334원인데 깨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대량 거래 터친 세력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뛸 확률이 크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리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재무가 좀 빵점인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파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선만 깨지면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20선 깨면 손절하고 봐야겠죠. 자, 진우맨 컴퍼니입니다. 똑같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고 당연히 조정을 이렇게 됐어. 조정을 거치는 20선 찍고 있죠. 오늘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 사실 어제가 제일 중요했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빵 때릴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로디그 베스는 뺄게요. 좀 애매해서 얘는 빼고. 소룩스 흐름이 좋아요. 월봉일자가 굉장히 낮죠. 지금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또 터졌죠. 앞에도 터지고 다시 뛸 확률이 크겠죠. 앞터머 사이언스도 어제 또 올라갔죠. 제가 지금 잘 보라고 그랬죠. 대량 거래 두 방이 터져 있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싸지 않죠.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 친구도 꾸준히 보자. 5일선 한 뼘 또 뛸 것 같잖아요. 이 친구 한번 또 날아가는 기니까. 특히 이번에는 어제 뚫어준 자리가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휴원수도 마찬가지. 이 땡땡이죠, 이 친구. 이제 며칠 동안 주말에 못 살펴보고, 또 특히 월요일은 일반 실방이 없고 멤버방만 진행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일반 실방에서 못 알려드렸는데 5일선만 한 뼘 또 뛰죠.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처음에 휴원수 얘기할 때 월봉 이치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냐? 최소한 20개선 가겠죠. 원래 20개선이 저런 의미가 있어요. 메디포스트 행보가 좋아요. 특히 얼마 전에 터진 대량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냥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HLB처럼. 그래서 이렇게 5일선만 안 깨면 된다. 대신에 메디포스트나 아타마 사이언스, 지노맨 컴퍼니, 프레스 형제들은 되도록이면 재무가 안 좋으니까 이 재무가 안 좋은 걸 감안하셔서 본인들이 매수 매도 진행해야 돼요. 철강주 얘기 좀 해볼게요. 물 좀 한 잔 마시고요.